네, 안녕하세요. 서울 든든 정형외과 서종현 원장입니다. 6, 7월을 맞아서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무릎이 쑤시네. 젊으신 분들 또한 장마철이 되면 무릎이나 어깨 등의 관절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그렇지 않고 장마철에 느끼시는 이런 관절통은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신체 반응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때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 제가 핵심 이유를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마철이 됐을 때 기압이 저하됩니다. 우리 관절은 외부 기압과 내부의 압력이 평행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압이 낮아지면 내부의 관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관절 자체가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이 붓는 증상이 내부의 근육이나 힘줄, 신경에 자극을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장마철이 됐을 때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몸 안에 땀 등의 체액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배출되는 것을 막게 되고, 이러한 배출의 방해 요소가 몸 안에 염증이나 어떤 부종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부종 같은 증상이 통증에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마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게 되고요. 이런 에어컨 냉기가 신체 내에 자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바람이 관절을 경직시킬 수 있고요. 몸 안에 관절에는 윤활액이라는 아주 흐르는 물 같은 조직이 있는데, 차갑게 되면 이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관절 자체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장마철만 되면 사람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관절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마철 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팁,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 습도를 50% 내외, 실내 온도를 26도씨 안팎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바람이 찰 때는 조금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몸을 덮을 수 있는 담요 같은 걸 착용해 주시면 좀 더 몸 안에 냉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집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몸을 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나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몸 안에 운동을 통해 좀 열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 안에 관절이 붓거나 뭔가 열감이 느껴질 때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몸 자체가 좀 딱딱하거나 뭔가 굳어있는 느낌이 난다면 온찜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에 할 수 있는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몸 안의 관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이전에 아팠던 관절통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이 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환자들이 느낀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략 60대에서 70대 이런 어르신들께서 무릎에 대한 이전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계속 증상이 남아있고 통증을 느끼시고, 특히나 걸으실 때 절룩거리게 되거나 무릎에 물이 찬다거나 걸을 때마다 무릎에 관절 통증을 느끼시게 돼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율이 장마철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분들 대상으로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보통 추천드리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연골과 연골판 상태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제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 연골이 일부가 깎여 나가게 되고, 또한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막이 있는데 그 조직이 일부 파열이 됩니다. 그 파열된 조직이 대체로 힐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한계가 있게 되고요. 이 얇은 막이 파열됨으로써 또 연골 자체를 지지할 수 있는 막이 없어지게 되니까 연골이 더 많이 깎여 나가게 되죠. 그것이 점차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을 보는 기준은 환자분의 나이와 관절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나이대가 대략 30, 40대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해서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평생 잘 쓸 수 있는 치료를 설명드리게 되고요. 60대에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연골이나 연골판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음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관절을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관절로 치환해서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공관절과 같은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나이와 활동량에 따라 어떤 치료나 수술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되고요. 인공관절까지 하기는 조금 아쉬운 상태인 경우에는 줄기세포와 같은 재생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릎 자체가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경우에는 한 번에 본인이 편한 관절로 갈 수 있는 인공관절과 같은 수술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무릎에 있어서는 MRI를 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환자분의 연골과 연골판 상태, 그 다음에 무릎의 적절한 뼈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치료가 환자분께 최선의 치료인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엑스레이와 앞서 설명드린 환자분의 병력과
활동력, 나이, 여러 가지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무릎이 꼭 수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환자분께서 최대한의 심사숙고 끝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주치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마철 관절 통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환자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가장 서러워하는 부위가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집 밖에도 나가기 힘들고 산책하러 가기도 힘들고 장 보러 가기도 힘듭니다. 또한 집안에서도 조금만 움직이기도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무릎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마철을 맞아서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관리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증정형외과 서중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